네, 간단한 그 모의고사 이용 방법, 그 다음에 좀 첨언이라고 해서 그 OT를 간단하게 좀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일단은 전제로서 조금 적어봤어요. 그 합격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들이 좀 밸런스 맞게 되어야 하겠는가. 뭐 하나만 된다고 해서 붙고 이런 게 아니고 보통 이제 밸런스가 잘 맞아야 붙는 건데 자꾸 이거만 하면 돼요? 뭐 이거만 잘하면 돼요?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적절한 질문이 아닙니다. 그 전체적인 밸런스가 유지됐을 때 그 잘 붙는 거고 그 밸런스가 유지가 안 돼도 뭐 우연히 붙고 이런 거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. 그 시험이라는 것은 이렇게 확률을 높이는 과정인 거지 자꾸 뭐 이거만 하면 되냐? 뭐 이거만 해도 가능성은 있냐? 뭐 이런 질문들은 좀 수험생으로서 좀 적절한 질문이 아닌 거죠. 가능성은 다 있어요. 저 지금 당장 저보고 뭐 100억의 재벌이 될 수 있냐? 그러면 가능성은 있어요. 가능성이 적은 것뿐인 거죠. 1%도 안 될 거 아니에요. 마찬가지로 물어보시면 다 가능성이 있긴 있죠. 그 확률적인 문제입니다. 그래서 그 어떤 것들이 잘 돼 있어야 그런 합격의 확률이 올라가냐라고 했을 때 좀 몇 개 생각나는 것들을 적어봤고 그 첫 번째가 이제 기준을 잘 잡아야 된다. 그래서 처음에 그 목표치나 이런 것들이 기준이 만약에 낮으면은 계속 여기를 목표점으로 이렇게 달려가는 거죠. 근데 붙으려면은 원래 이 정도가 돼야 돼요. 근데 여기만 바라보고 이렇게 백날 달려봤자 도달하지 못하는 거죠. 근데 뭐 우연히 갑자기 뭐 뽀록으로 이렇게 뭐 도달하지도 않냐. 그런 거는 저는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. 그렇게 우연으로 이렇게 찍어서 막 더 맞고 이런 거는 고려하지 않는 거죠. 그래서 처음에 목표를 붙어야 붙기 위해서 꼭 필요한 목표 지점보다 조금 높게 잡고 가는 게 좋은 거죠. 그 다음에 두 번째, 이런 거는 이제 딴 과목까지는 정확히 못 잡아주지만 그 지금 해드리는 과목은 잘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그냥 이대로 하면 되는 거고요.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시험 범위를 그래서 어떻게 잡아야 하냐. 이거 뭐 제가 잡아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고 이거를 잘못 잡으면 또 이제 노력을 했을 때 이 정도를 공부해야 되는데 그 범위를 이렇게 잡고 공부하다 보면은 이것만 해서는 이제 점수가 안 오를 수 있는 거죠. 뭐 그런 부분이죠.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 처음 이론을 이해할 때 이게 좀 잘 체계가 딱 잘하는 사람이랑 비슷하게 딱 잡혀 있어야지 그 앞으로가 이게 순탄한 거죠. 그 점수나 실력이 올라가는 그 속도감을 위해서 필요한 거죠. 그 다음에 대표 유형 정리라는 것은 이제 강약 조절을 말하는 것이고 그 25문제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한 15개, 한 13개? 뭐 이 정도는 대표 유형으로 보통 출제되고 그러기 때문에 예상할 수 있는 충분히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런 데서 이제 미스가 누락이 나지 않아야지 이제 조금 점수가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죠. 그런 것도 이제 제가 잘 잡아드렸으니까 그냥 따라오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좀 풀이 스킬 같은 것들이 좀 붙어야 되고 그 다음에 풀이 속도가 좀 붙어야지 실제로 시험장 가서 내가 아는 거를 점수화 시킬 수가 있겠죠. 이것도 이제 특별한 방법은 없다. 좀 잘하는 사람이 하는 걸 보고 그 비슷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 외에는 뭐 특별한 거 없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거는 내공이 필요하고 그 충분한 시간을 가져가지고 계속 흉내내려고 하고 따라하려고 하고 이렇게 고민하고 이러면서 높여야 되는 거죠. 그 다음에 제 생각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엄청난 고난이도 시험, 사법고시나 행정고시, 재경직 또는 뭐 외무고시, 뭐 최근에는 뭐 변리사 뭐 이런 시험의 그 고난이도 시험이 아니고서는 그 마지막 두 달에 합격이 많이 결정됩니다.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그 시기고 이 시기를 이제 어떤 식으로 지내냐, 보내냐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 시험 난이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물론 그 변화가 생각보다 적을 수 있지만 지금 제 생각에는 뭐 이게 7급 시험이나 그럼 다른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의 그 시험 정도면은 뭐 쉬운 시험은 물론 아니지만 엄청 어려운 시험도 아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많은 걸 변화시킬 수 있는 시기가 될 수 있다.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 다음에 뭐 이런 결국 중요한 규칙적인 그 어떤 공부 습관, 뭐 1년간의 어떤 계획을 잘 세웠는가,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겠죠. 그 등등 뭐 여러 가지가 조화를 이루었을 때 잘 되는 거죠. 그 다음에 두 번째, 그 정신적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 앞으로 시험이 다가올수록 이제 멘탈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. 어, 그때 이제 그 믿음 같은 게 중요하죠. 이렇게 종교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저를 이렇게 종교로 생각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어느 정도 그 믿음을 갖고 있다면은 이제 멘탈적인 측면이 잘 유지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이제 근거를 제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. 너가 뭔데 너를 믿으라고 하냐? 뭐 이럴 때 이제 물론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그냥 이 정도 적어봤습니다. 일단은 그 전체 과정 내에서 그 위에 부분들 조화롭게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소화하면은 그 위에 부분들이 잘 밸런스 있게 맞도록 좀 고심해서 구성했다. 그 다음에
내가 만약에 시험에 보면은 어떻게 준비할까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고, 그래서 만든 프로그램들이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되게 현실감 있게 했다라는 거죠. 음,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그 뭐 졸업이라는 드라마 아시나요? 많이 제가 보진 않았는데 그 유튜브에서 이렇게 짤만 봤는데 그 대치동의 이런 강사들의 모습을 이렇게 담았던 드라마인 것 같아요. 근데 저도 이제 그 1학년 때부터 그쪽 동네에서 꽤 오래 있었거든요. 물론 이제 그렇게까지 치열한 곳에 있진 않았지만 그렇게까지 막 그렇게 대단하게 경쟁하고 막 이러진 않았어요. 그렇진 않았지만 그 나름 좀 비슷한 동네에 그 있으면서 이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어, 그 내가 준비한다고 생각하고 그 이런 수업들을 구성했을 때 그게 이제 조금 투박하고 약간 뭔가 준비가 덜 됐다라고 이제 느끼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되게 야생적인 느낌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드렸을 때 그게 가장 현실감 있게 그 실력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시험도 이제 마찬가지로 제가 그 몰입해가지고 내가 보면 어떻게 준비할까 이런 생각으로 구성했습니다. 근데 제가 이제 또 살아오면서 그 많은 어려운 시험들을 잘 좋은 결과를 내왔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구성했으면은 꽤나 괜찮게 구성했다라고 생각해도 괜찮다는 거죠. 그 다음에 세 번째, 뭐 이번이 6년 차인데 그 5년 동안에 그래서 경험상 이렇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중간에 공부했고 막 2년, 3년 했다 이렇게 해서 찾아와도 이렇게 제가 시험을 이제 준비를 해드리는 그 정도랑 비교했을 때 더 비슷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. 비슷하게 준비하고 있었구나. 이런 사람 그 한 명도 못 봤거든요. 그러니까 대부분 부족하게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기 때문에 그 해드리는 거를 잘 소화했으면은 그 웬만한 경쟁자보다는 앞설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져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감히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. 그리고 결과로서 증거로 참여자분들이 거의 7급에서 1등, 2등, 3등 이런 순위권들을 항상 차지했었죠. 그러니까 없다는 거죠. 그러니까 제 수업에서 상위권을 차지했다면은 그 위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. 간혹 가다가 뭐 기술고시 준비해서 하다가 이제 떨어지고 내려오신 분이 가끔 수석을 하기도 하지만 좀 그런 특별한 경우 빼고는 별로 없었다는 거죠. 그 다음에 혹시나 제 모의고사를 통해서 자신감이 떨어지면은 그건 안 됩니다. 그건 이제 역효과가 돼 버리는데 절대 안 되고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면은 제가 만약에 중난이도다라고 했으면 실제로는 더 높을 거예요. 보수적으로 일부러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. 어, 그래야지 좀 더 자극을 받고 더 열심히 하실 테니까 그 일부러 하고 있는 건데 그거를 비밀로 하고 항상 끝까지 유지했었는데 그 작년에 좀 생각해 보니까 이게 부작용이 있었어요. 그 사람들이 자신감이 떨어진다는 거죠. 그래서 미리 말씀드립니다. 그 어느 정도 보수적으로 한 거니까 뭐 그런 거 너무 신경 쓰고 막 점수 너무 신경 쓰고 막 상처받고 이러실 필요 없다. 그래서 자신감을 갖고 앞으로 끝까지 밀어붙이는 게 중요하다.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. 앞으로 방향성은 그 그룹방에 적어드리긴 했는데 그냥 빠르게 한번 다시 읽어보면은 일단은 그 시험이 10월 한 중순이나 말이잖아요. 19일인가요? 이쯤 되니까 물론 서울시는 더 늦고요. 그래서 국가직 기준으로 좀 생각했을 때 아무리 늦어도 12일인가요? 19일이 아니고 그러면은 8월 중순으로 좀 수정해야겠네요. 그래서 그러면은 한 이 정도까지는 그 자료의 완성이라는 것을 끝냈으면 좋겠다. 그 자료의 완성이 뭐냐? 그게 이제 해드렸던 거죠. 근데 제 과목 말고 이제 전 과목 다 대충 이제 비슷하게 이렇게 끝나면 좋겠다는 거죠. 그 마지막에 그 자료들만 계속 돌릴 수 있게 컴팩트하게. 그래서 그 서브 자료 이게 이론이랑 그 대표 유형들이 담겨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유형별로 이제 기출을 정리해가지고 기출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유형별 정리해서 이제 몇 번 반복하면은 그 다음에 내가 체크한 것만 봐도 1회독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죠. 그래서 모든 문제를 계속 다 푸는 게 아니고 한두 번 정도는 다 풀어도 그 다음부터는 좀 체크한 문제, 그 다음 어떤 문제에서는 포인트만 또 체크해서 그 포인트만 읽고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그 회독의 속도를 높여줘야 됩니다. 그 서브 자료도 마찬가지고 정리가 끝났으면은 회독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뭐 별표나 뭐 밑줄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회독 속도를 높여야 돼요. 전체 1회독을 빨리 해야 된다는 거죠. 그 막판에는 지금 당장 그런 게 아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미기출 형태나 응용 문제 같은 것들이 또 이제 합격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좀 추가적인 자료로 따로 정리하면 좋겠다. 이렇게 추가 미기출된 문제들, 유형들, 그 다음에 좀 응용 문제 연습할 것들, 그다음 이런 것들 따로 정리하면 좋겠고, 그 다음에 브레타 같은 것들은 그냥 A4 용지로 따로 두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. 왜냐면은 이런 거는 그냥 항상 공부하는 그 내 메인 시간에 공부하기보다는
이제 짜투리 시간에 공부할 때 잘 암기가 되고 좀 잘 스트레스 없이 공부가 돼요. 그래서 A4 용지로 따로 이렇게 정리해 두면은 뭐 화장실 갈 때나 뭐 버스 이동할 때나 뭐 이런 짜투리를 이용해서 하면은 메인 시간에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마음 편하게 잘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의 그 스타일에 맞게끔 변형해도 괜찮은데 저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. 그리고 이런 것들은 항상 시험 그 아침에 한번 쓱 보고 가는 거죠. 그 시험 전날이나 그러면은 브레타가 나와도 바로 전날 보거나 그날 봤기 때문에 안 틀려요. 그 다음에 세 번째, 이제 8월 중순부터 그럼 시험까지 그럼 2달 정도가 되잖아요. 이 2달을 이제 밑에 써드린 이 마지막 2달 정리법이라고 해서 제가 모든 시험을 다 이런 식으로 좀 해왔었는데 네, 그런 방법을 좀 최대한 따라왔으면 좋겠다라고 쓴 겁니다. 그래서 9주 정도가 이제 만약에 남았다고 치면은 그 마지막 2달이라는 것은 개인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바꿀 수 있는데 그래도 대체적으로 한 9주 정도, 8주 정도, 뭐이 정도는 확보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. 본인 기준에 맞게 잘 나누면 되는데 저라면 사실 전 이거보다 좀 타이트하게 하는데 그냥 이렇게 이 정도로 적어봤어요. 그 2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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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1주, 1주, 1주 이러면 9주 되잖아요. 이렇게 6등분 해가지고 그 마지막 2달에 전과목을 이렇게 전체 6회독을 하고 가겠다는 거죠. 이 완성된 자료를. 그래서 그 모의고사는 매주 2개 정도씩 저는 드릴 건데 그 3순환 때 그 난이도 중에서 상짜리 하나, 상에서 최상짜리 하나 이렇게 2개를 같이 할 건데 같이 풀 거예요. 그래서 이거를 기준으로 공부하고 시험 보고 공부하고 시험 보고 이거 6번 반복하자는 거죠. 그럼 6회독하고 모의고사 12개 하겠죠. 아 12개가 아니죠. 죄송합니다. 9주니까 18개쯤 하겠죠. 근데 추가적으로 뭐 조금 더 하면은 한 20개 정도 할 겁니다. 그리고 난이도 쉬운 것들은 그냥 공부하면서 그냥 풀면 되기 때문에 스스로 해나갈 수 있죠. 그 난이도 있는 것만 이제 저랑 같이 실제로 시간 재서 이렇게 해나가자는 거예요. 음, 그 다음에 그래서 6회독을 목표로 한다. 그다음 모의고사 볼 때마다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그 볼 때마다 이게 자기 누락 부분들이 보일 거예요. 그런 것들을 계속 완성된 자료에 그 표시들을 추가하겠죠. 내용들은 거의 있을 거예요. 내용 누락은 거의 없을 거고 아마 표시 같은 걸로 이제 아 내가 이런 거를 아는 줄 알았는데 모르고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자꾸 체크해 가면서 이렇게 보완해 가야겠죠. 이게 왜 좋냐면은 그 내가 누락된 부분을 혼자 찾으려고 하면은 그 전체를 계속 반복해도 잘 발견이 안 돼요. 그런데 이렇게 시험에서 털리면서 찾으면은 그 충격 효과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잘 찾아지고 그다음에 임팩트가 크기 때문에 잘 안 까먹어요. 아 내가 이런 걸 한심하게 틀렸구나. 이러면서 이게 자극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또 제가 개인 피드백 할 때 아 한심하네요.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말하진 않지만 아 이런 거는 맞췄어야 하네요.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말하겠지만 그런 게 속으로는 아 이 자식이 나를 조금 압박하고 있구나. 뭐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잖아요. 네, 그런 걸 통해서 자극이 되면서 잘 기억이 남을 거예요. 그 다음에 저는 부드럽게 말씀드릴 겁니다. 항상 부드러운 이미지를 유지하려고 노력할 겁니다. 그 다음에 그 모의고사 볼 때마다 그래서 이제 피드백을 통해서 혹시나 이제 뭔가 방향성이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은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떠냐 좀 이런 식으로 수정을 좀 계속 해드릴 거예요. 그 모의고사 하나하나마다 그때 이제 빨리 터닝 잘못돼 있을 때 빨리 터닝하면은 아직 가능성이 있습니다. 뭐 예시로서 제가 최근에 그 우유가 만약에 유통기한이 1일까지였어요. 근데 오늘이 9일이었어요. 근데 냄새 맡아보니까 안 상했더라고요. 그래서 매일 먹어봤어요. 언제 상하나 궁금해가지고 유통기한 언제까지 안 상할지 계속 먹어봤어요.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? 하지 말아야 될 짓이잖아요.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는데 이 정도 됐을 때, 한 2주쯤 됐을 때 정신을 차리고 그만 먹었어요. 그랬더니 배가 조금 아팠어요. 정신 못 차리고 계속 갔으면은 중환자실 갈 뻔했잖아요. 그러니까 뭔가 자신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그 찾아내면은 그때 터닝해도 좀 늦긴 늦었지만 바꿀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좀 바꿀 수 있어요. 네, 그런 믿음으로 그 변화를 빨리빨리 줘야 됩니다. 그 다음에 잘 틀리는 형태나 좀 이렇게 잘 실수하는 그런 어떤 문제 스타일이나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은 특히 뭐 옳은 거 틀린 거 뭐 이런 걸 자꾸 뭐 실수한다 뭐 이런 자기만의 실수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따로 적어놔서 시험 볼 때마다 그 시험 보기 전에 그 읽어보면서 아 맞다 내가 이런 거를 조심해야 되는 사람이지 한번 되뇌이고 이렇게 계속 모의고사 하면서 그 실수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고쳐 나가야 됩니다. 그 다음에
그 문제 풀 때 그 난이도가 있는 문제를 감각적으로 좀 골라내는 연습을 해야 돼요. 이건 딴 거네요. 난이도가 있어도 그 답만 또 뽑히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어떤 센스를 키우는 그런 연습도 필요하고, 모의고사를 통해서 그 다음에 문제를 보자마자 잘 안 풀리고 어려운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좀 감각적으로 빨리 넘겨서 그 시간 낭비를 안 하고 내가 맞출 수 있는 것부터 빨리 처리해 가는 그런 어떤 모의고사 연습도 필요합니다. 그래서 맞춰야 될 문제에서 이런 누락이 없는 것이 그 점수에 안정감을 줍니다. 이런 것들을 잘해야 돼요. 그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의 모의고사에 통해서 계속 연습을 하면서 그 장기간에 걸쳐서 보통 형성이 되는 거예요. 전제로서는 좀 모의고사 문제가 퀄리티가 있어야겠죠. 그런 부분도 그거는 이제 자신 있게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. 그 다음에 음,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두 달 정리의 어떤 포인트라고 하면은 이 전체를 계속 빠르게 회독하는 그 반복을 통해서 그 머릿속에 공부에 잔상을 남겨서 까먹기 전에 시험을 보고 끝내겠다는 거죠. 그러니까 시험장에 갔을 때 전체를 머릿속에 갖고 가서 시험 보고 그 다음에 까먹겠다. 네, 이걸 하고 싶은 거예요, 지금. 근데 1회독이 너무 느려지면은 맨날 까먹어요. 잘 된 것 같은데 뭐 맨날 휘발되는 거죠. 마치 밑 빠진 독에 이렇게 물을 붓는 것처럼 이 붓는 속도가 느리면은 이게 빠져나가는 게 빠르기 때문에 안 차오르는 거죠. 그래서 이런 거를 이 속도를 높이려면은 회독 속도가 빨라야 되고 자료 완성이 되어야 되고 그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. 물론 이게 다 그냥 제가 하는 공부법이지 뭐 강요할 생각은 조금 있고, 네, 조금 있긴 한데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아 나는 좀 스타일은 안 맞다 이럴 수 있는데 어 뭐 솔직히 말하면 그런 거 없어요. 네, 그런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.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뭐 조금씩 변형해서 본인에 맞게끔 변형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.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. 그 같은 실력으로 최대 점수를 만드는 뭐 이런 연습을 하는 과정이다. 마지막 두 달 공부법을 이제 뭐 강조하는 뭐 이유 뭐 이런 걸 썼는데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마지막 두 달 정리 공부법으로 함께 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 그 점수 차이는 반드시 나고 한 사람은 무조건 오른다라고 감히 확신에 차서 그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오른다고 해서 붙는다라고 확신할 수는 없죠. 그러니까 오르는 건 맞는데 붙는 거는 모르는 거죠. 그러니까 하면은 오르는데 그 오르는 게 이제 기준을 합격권을 넘는 오름이냐 그거는 모르죠. 그거는 해봐야 알죠. 하지만 오르는 것만큼은 확실하다. 그리고 어렵다고 생각했던 그런 시험들에서 또 항상 제가 써가지고 그 좋은 결과를 그 몸소 그 마루타로서 보이고 있는 거고 그 보여왔고 이런 것들이요. 그 다음에 5년 동안에 그 참여했던 분들의 결과로 또 확신하고 있다. 뭐 이렇게 썼고요. 그러니까 물론 뭐 개인차가 있으니까 뭐 스스로 잘하는 분도 있었어요. 이런 거를 스스로 잘하는 분도 있었습니다. 하지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 몇 명 안 됐어요. 보통 그 본인의 기준으로 스스로 하겠다고 해서 잘하고 있었는데 그 마지막 두 달에 이렇게 스스로 하려다가 이렇게 어긋나시는 분들을 많이 봤고 물론 스스로 해서 붙으신 분도 있었죠. 하지만 확률적으로 되게 몇 명 없었어요. 대부분 마지막에 잘 안 됐어요. 그게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그리고 마지막에 그 멘탈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 스스로 잘 유지를 못했던 거죠. 뭐 그런 부분들이 자꾸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럼 내가 만약에 혼자 할 수 있었는데 뭐 괜히 참여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. 잘하는 사람은. 아 근데 그게 뭐 그렇게 아까울까요? 뭐 이런 생각은 듭니다. 붙었잖아요. 네. 그 보험 같은 거죠. 그럼 보험 같은 느낌이죠.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억울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. 스스로 할 수 있었을 사람조차도 그 오르긴 올라요. 조금 오를 수 있는 것뿐인 거죠. 그 다음에 그 마지막 두 달 정리를 효율적으로 이렇게 함께하기 위해서 그 지난 시간들을 고생한 것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. 뭐 이렇게 써봤고요. 당연히 제가 이해관계인이니까 이런 멘트들이 사실은 그렇게 예의가 있는 멘트는 아닌 것 같아요. 이런 말들이 그렇기는 한데 언제부터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말하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저도 이제 합격률이라는 게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안타까운 케이스를 또 많이 봤기 때문에 음, 그냥 신경 안 쓰고 있습니다. 어, 이해관계가 서로 일치하기 때문이죠. 저도 이제 합격률을 만드는 게 제 이해관계고, 그 다음에 합격하시는 게 또 참여자분들의 이해관계인데 일치하니까 조금 덜 신경 쓰고 예의 없이 말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한번 강조해 봅니다. 제가 1, 2순환 때 막 그렇게 2순환 막 그런 건 강조를 그렇게 하진 않았잖아요.
물론 했어야 하는 건데 이렇게 세게 강조는 못했죠. 근데 마지막 지금 1, 2과정을 이렇게 다 따라오셨는데 이 마지막에 요것 때문에 이제 미끄러지는 그런 안타까운 케이스가 없었으면 하기 때문에 한번 강조해 봅니다. 그렇다고 해서 개인 사정으로 불참해도 당연히 괜찮습니다. 그 상황에 맞게끔 최선을 다해서 또 도와드리겠습니다. 그 다음에 최근에 그 난이도 보시면은 그냥 제 기준으로 그 OT에서 썼던 그 난이도 기준으로 이 정도가 출제되고 있었어요. 그 최근 3년 보시면 대체로 이 정도가 나오고 있었습니다. 그러면 기준점을 어떻게 잡냐면 그 난이도 상을 기준으로 잡으면 될 것 같아요. 물론 최상이 또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상을 기준으로 공부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지 않나. 그럼 상난이도를 대비한다는 것은 그 연습할 때 이거보다 조금 낮은 거랑 조금 높은 거랑 이게 다 같이 연습하는 거예요. 그 상난이도보다 조금 쉬운 모의고사를 통해서 뭐 이런 부분들 연습하고 조금 어려운 거를 통해서 뭐 이런 부분들 연습하면 됩니다. 그리고 그 실전은 아무래도 그 실제 난이도보다 조금 더 어렵게 느껴져요. 왜 그러냐면 긴장하잖아요. 1년 동안 공부했던 거를 그날 결정이 되니까 사람이 긴장이 되고 머리가 막 하얗게 되기도 하고 별의 별 변수가 다 생기기 때문에 그 실제 난이도보다 어렵게 느끼는 사람들이 한 80%예요. 그래서 그 모의고사 연습할 때 조금 더 높은 걸로 하면은 도움이 되는 거죠.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 모의고사를 조금 압박감 있게 하고 있는데 그 반작용으로서 자신감이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. 막 4, 50점 맞았어도 나중에 끌어올려가지고 붙는 사람이 태반이에요. 그러니까 처음 막 모의고사 점수로 충격받고 이러실 필요는 전혀 없다. 진짜 없어요. 이게 농담이 아니고 이게 뭐 그 위로해 주려는 멘트가 아니고 진짜입니다. 처음부터 잘했던 사람도 물론 있지만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사람이 절반 넘었어요. 대부분 다 이렇게 올라가서 마지막에 점수를 끌어올려서 붙었지 처음부터 이런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. 그래서 자신감이 떨어질 필요 전혀 없다. 한 번 더 말하면서 내려갑니다. 그래서 모의고사 난이도는 이순환 진도별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다양하게 늘려고 좀 하긴 했습니다. 삼순환은 딱 구분해서 좀 해드리고 있고요. 그러니까 이순환 진도별 모의고사는 그 1번 난이도는 없다는 거죠. 그리고 2번 난이도 중에서 이 쉬운 절반 정도도 네, 좀 없을 겁니다, 아마. 왜냐면은 그 단원만 딱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. 한 단원만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도 조금 더 걸리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모의고사 진행은 이순환 같은 경우에는 그 매주 2개의 모의고사를 이제 금요일에 보내드리고 그 토요일 밤에 해설을 올리겠습니다. 그 삼순환 때 너무 같이 푸는 게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 너무 정신적으로 압박을 드리고 싶지 않아서 그냥 해설 영상으로 조금 편하게 하려고 합니다. 지금은 막 그렇게까지 막 너무 타이트하게 시간 재고 막 스트레스 받고 이럴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. 마지막 그 2, 3개월에 충분히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순환 때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고 그냥 오늘 한번 그냥 맛보기로 시간 재고 같이 하려고 합니다. 어, 그래서 그 삼순환 같은 경우에 쉬운 거는 미리 올려드릴 거고 7월에 나머지들을 같이 할 거다. 이렇게 적었습니다. 최종 정리까지. 그 다음에 직렬별로 이제 모의고사 사용 시간이라고 했는데 음, 조금 타이트하게 해야 되는 다른 전공 과목에서 좀 시간이 걸리고 또는 뽑는 인원수가 너무 적거나 이런 내직렬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난이도로 그 모의고사를 받더라도 신경 쓰지 말고 그 시간을 충분히 활용해서 또는 25분을 넘지 않게 이렇게 지켜가지고 항상 딱 정해진 시간을 충분히 써가지고 연습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새 직렬은 난이도 쉬운 건 당연히 똑같이 하는 게 좋고 그 난이도가 높은 것도 똑같이 하는 게 좋지만 그래도 그 다른 과목에서 좀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직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조금 더 해도 괜찮다고는 생각합니다. 하지만 뭐 개인의 스타일에 따라서 하시면 되고 전체적으로 그 시간 압박 연습을 하려고 시험보다는 조금 더 압박감 있게 냈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괜찮겠다 이렇게 쓴 것뿐입니다. 그 다음에 10번 그 마치며 그 지금 진행해온 어떤 공부 기간들보다 여태까지 공부한 것보다 무조건이라는 건데 앞으로 남아있는 그 기간을 어떻게 쓰는지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그 마지막 중요한 이 2개월에서 뭐 한 3개월 또는 4개월 이 정도 기간에 그 많은 사람들이 멘탈이 무너져요. 그러면서 이렇게 자신과 타협하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봐왔습니다. 왜냐하면 누구나 힘들거든요. 그 마지막에 그때 이제 뭔가 강제적으로 좀 으쌰으쌰 하면서 가는 게 좋아요. 그러니까 끝까지 이제 꺾이지 않고 이렇게 몰아치기만 해도 그 합격 그 2배수에는 무조건 들어가는데
이거 자체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. 그리고 마지막에 생각보다 합격 확률이 되게 잘하면은 잘 몰아치기만 해도 많이 올라갑니다.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요. 2, 3주 남기고 그제서야 변화를 보이신 분도 되게 많았다. 그다음에 지금 뭐 점수가 좀 낮게 나와도 뭐 공부가 덜 돼 있다고 생각해도 이 기간에 충분히 엎을 수 있다. 반대로 지금 잘 돼 있어도 이 기간에 충분히 떨어질 수 있다. 매우 슬프지만 국가직 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 했던 이 10개의 목차는 1차가 붙었다는 전제 하에서 하는 말들이다. 이렇게 썼습니다. 그만큼 신경 쓰자. 이렇게 말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길었네요. 죄송합니다. 생각보다 길었네요.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을까요? 아, 무슨 글쓰기 하듯이 썼네요. 네, 혹시 뭐 궁금하신 거나 동의할 수 없다. 뭐 이런 거 있으신가요? 프랑스식 토론을 한번 해보자. 뭐 이러신 분 계시진 않겠죠? 프랑스식 토론이란 싸우듯이 토론하자는 그런 뜻입니다. 넘어가겠습니다. 그럼 녹화 끊도록 하겠습니다.